2006년부터 어부동에 있는 한 문중선산과 묘역을 관리하는 산지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산지기 집 주택과 6필지의 논밭을 무료로 쓰는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가을에 벌초해야 하는 문중 묘역 중에 가장 끄트머리에 위치한 산소 2기가 있는데 위성사진에서도 보이듯이 크고 높은 나무들로 인해 묘역의 그늘이 많이 졌고 문중에서 그 나무들을 좀 베었으면 했습니다. 먼저 답사를 갑니다. 문중에서 베었으면 하고 톱질로 표시를 해놓은 나무들이 보이는데 높이가 적어도 20에서 25m쯤 되는 큰 낙엽송들입니다. 워낙 큰 나무들이어서 그 그늘로 묘역의 잔디가 자꾸 죽습니다. 여러 그루의 낙엽송 중 몇 그루는 이미 죽은 나무들입니다. 2023년 새해 1월 7일에 벌목을 하기로 하고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충전식 엔진톱과 배터리 3개, 그리고 엔진톱에 수시로 넣어야 하는 엔진오일, 톱과 낫도 준비를 했습니다. 충전식 엔진톱은 톱날 가이드바가 짧은 게 흠입니다. 나무의 밑둥 지름이 톱날 가이드바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요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 소유의 산일지라도 벌목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면의 문의 결과 필요에 의해 10그루 정도 베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묘역 인근 큰 나무의 벌목은 묘역을 덮쳐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기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1차로 나무의 기울기를 판단합니다. 내가 쓰러뜨리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벌목이 가능한지 판단한 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면 그 방향으로 세모꼴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 약간 높은 곳에 톱질을 하면 됩니다. (20, 30년) 이상 된 커다란 낙엽송들이 톱질에 의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러질 때는 묘한 쾌감도 있습니다. 베어내야 할 10그루 중에 9그루는 원하는 방향으로 잘 쓰러뜨렸지만 1그루는 실패를 했습니다. 숲 안쪽으로 휘어 있었는데 반대쪽으로 쓰러뜨려 볼까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숲 쪽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벌목을 할 때는 반드시 2사람 이상 함께 해야 합니다. 자칫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대단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산지기 17년 동안 많은 대형 나무들을 벌목했지만 큰 사고 당하지 않고 잘해왔습니다. 영상에선 중간 과정을 편집했기에 아주 쉽게 나무가 잘려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짧은 엔진톱 날 때문에 상당히 많은 힘과 시간이 소요되는 고된 작업입니다. 어떤 낙엽송은 나이테를 헤아려 보니 무려 40년생입니다. 아깝지만 수명이 거의 다 한 때문인지 죽어가는 낙엽송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낙엽송은 거의 다 베어냈고 제법 큰 참나무 1그루와 밤나무가 1그루 남았습니다. 그것은 다음날 베기로 합니다. 자르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무겁고 굵은 통나무들을 옮기는 것은 혼자 힘으로 어려워 이 일을 위해 인부 2~3사람을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옆 동네 유진 아빠 종천 씨가 합류를 했습니다. 산지기집 바로 앞 복숭아 과수원지기이기도 한데 벌목에도 전문가입니다. 종천 씨가 묘역 뒤쪽에 큰 참나무를 베어냅니다. 나도 이미 문중에서 톱질로 죽여놓은 큰 밤나무 한 그루를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쓰러뜨린 나무들을 일정한 길이로 잘라 옮기고 가지들을 정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종천씨는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가이드바가 긴 엔진톱을 가지고 계셔서 지름이 큰 나무도 아주 쉽게 베어냅니다. 쓰러뜨린 나무들을 토막내는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가볍지 않은 엔진톱을 들고 해야 하는 작업이어서 제법 힘이 듭니다. 배터리 충전식 엔진톱은 이런 대형목 벌목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도 배터리 2개를 교대로 충전해가며 이 큰 나무들을 베어냈습니다. 마침 서울 사랑이교회 대학생들이 우리 동네로 봉사활동을 왔고 7명이 오셔서 나무까지 치우는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산지기로서의 큰 숙제 하나를 끝냈습니다. 어쨌든 이번 벌목을 통해 우리 장작난로 연료는 충분히 확보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이틀치는 더 남았습니다만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하기로 합니다.